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여러분, 파이투데이 어떠셨습니까? 파이코어 팀이 공개한 결과물을 보시고요. 어떤 분들에겐 이게 매우 만족스러운 즐거운 날이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는 날이다,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여러 반응이 교차되고 있음을 저도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제 생각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파이투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즐기면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투데이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위해서는 이렇게 2분기 동안 성장해 왔던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또 1분기보다 또 작년보다 훨씬 월등해진 파이 생태계를 보면서 소소하게나마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이 파이투데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여기서 똥단지 같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약 800km의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아주 장거리를 걷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분들은 도대체 이 긴 여정이 끝나고 나서 도착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어떤 감정이 들까?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환희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매우 궁금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이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서 행군을 경험한 20대의 건장한 남자들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할 만큼 매우 다양한 그리고 험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또한 하루 이틀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넘게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 말고도 정신적인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막상 도착 지점에 도달하고 나섰을 때 특별히 무언가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한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해보겠죠. 아니, 산티아고를 가기 위해서 800km 넘게 걸었는데 거기에 해답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걸었던 것일까?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의미를 얻기 위해서 이 순례길의 끝인 산티아고가 아닌 이 순례길의 긴 여정의 과정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길을 걸으며 보고 느끼고 고생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경험이 아닐지.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우리에게 아마 현재에 더 집중하고 충실해라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파이데이, 파이투데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미 3년차, 4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충분히 긴 여정을 달려왔죠. 또 이때마다 또 반복적으로 어떤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라는 프로젝트는 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처럼 매우 긴 여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되어도 똑같이 뭔가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메인넷이라는 게 절대 이 파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긴 여정의 또 다른 시작점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면요, 더 힘든 언덕과 숲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 가끔은 최종 목적지만 생각하지 말고요, 또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나무나 숲도 보고 우리가 현재까지 걸어왔던 그런 길들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여정을 좀 전체적으로 즐겨보면서 같이 천천히 걸어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파이만큼 기쁘게 채굴을 할 수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소액이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 또 여러 알트코인들 선물, 현물 투자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이처럼 모두 외부 상황의 리스크로부터 보호가 된 채 정말 블록체인의 크립토 철학 하나만을 가지고 이 코인의 내재 가치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이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요, 파이 자체 생태계에서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네, 블로그란을 보시면요, 총 3개의 글이 업데이트가 된 것을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하나는 파이 아트 페스티벌 글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투데이 유틸리티 챌린지 글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파이투데이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업데이트 사항을 정리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이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 블로그의 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된 engaged user라고 해서 특정한 기준에 만족한 참여 유저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수치가 약
4,700만 명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약 4,500만에서 200만 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참여 유저 수의 발표는 자주 발표되지 않고 있냐라는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코어팀에서 보더들에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참여 유저 수의 수치는 실시간으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이 같은 경우는 이 인게이지드 유저 수를 발표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유저의 수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터링을 작업을 한 후에 이 수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 양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이 수치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며칠간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처럼 소규모 개발팀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파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인게이지드 유저 수를 자주 구하기 위해서 큰 에너지를 쏟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블록체인에는 이미 마이그레이션 관련 매트릭스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파이 커뮤니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 블록체인이 메인넷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여자 수가 매우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그레이션 같은 정확한 수치가 이미 실시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참여자 유저 수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는 해외 모더님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스를 따로 첨부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상의 마이그레이션 양에 비해서 이 인게이지드 유저 수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이 중 분명 이탈자도 되고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당장 잠재적으로 미래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저의 최대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분명 좋은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 관점에서 이 4,700만 명이라는 이 수치를 보았을 때는요, 한 국가의 국민 수로 비교가 가능하겠는데요. 이 수치는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조금 적은 수치이고 스페인의 국민 수보다는 조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간다 정도의 국민 수와 매우 흡사한 정도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 정식으로 오픈 메인넷이 출범하지 않는 프로젝트임을 감안했을 때는 실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또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KYC를 통과한 56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있다라고 코어팀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KYC 수치에 관해서는 대략 3가지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몇 명의 파이오니어들에게 이 KYC를 분배하였는지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중 몇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이 KYC를 통과하였는지가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중 몇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블록체인으로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파이오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수치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수치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파이도어와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디업들의 수치를 파악하면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들도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 제가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잠시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일단 작년 12월 달에 니콜라스가 직접 언급한 수치가 있습니다. 대략 800만 명에게 KYC 슬롯이 열렸었고, 그중 350만 명이 KYC를 통과하고 또 그중 20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했다, 이렇게 12월 달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4일 파이데이를 앞두고 파이코 팀을 통한 미디어 기사가 다시 실렸었는데요. 바로 KYC 통과자가 약 380만 명에 달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당시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면 약 230만 명의 KYC 통과 수 380만 명, 그리고 KYC 전체 배포 수는 중국 쪽 메가모드의 언급을 분석해 본 결과 주관적 의견이지만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투데이인 6월 28일에 약 56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했다라는 언급이 다시 되었습니다. 즉 현재 마이그레이션 된 이 객관적인 수치가 약 285만 개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KYC를 통과한 수치가 약 560만 개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커뮤니티 상에서 해외 모드들을 통해서 KYC가 분배된 총량이 대략 약 1000만에서 1300만 명 정도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관적으로 추정된 수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니콜라스가 언급한 수치가 전체 KYC 분배된 양이 800만 정도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는 아무래도 최소 1000만 이상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해보자면 1500만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이에 어디쯤의 수치에서 KYC에 분배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게이지드 유저, 즉 파이 생태계 참여 사용자는 약 4,700만이고요. 그중 KYC를 배포받은 사람은 추상적이지만 넉넉하게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보고요. 그중 KYC를 통과한 사람은 560만 명이고 이 중 또 마이그레이션이 된 수치는 285만 명 정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여 사용자 수 4,700만 명과 KYC를 배포받은 사람 1,500만 명의 이 수의 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파이오니어 중 파이의 채굴을 시작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이고요. 이렇게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또 KYC에 꼭 필요한 이 파이 브라우저 다운로드를 받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매번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자주 파이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 인게이지드 유저 수에 비하면 아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파이코어 팀에서 지속적으로 파이 브라우저 설치와 지갑 생성, 체크리스트 완성을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메인 화면에 정보를 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처럼 파이 앱에 매일 접속하고 파이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유저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지겨운 정보처럼 보일 수 있고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 정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가끔씩 들어오는 유저들, 이 KYC를 받지 못할 유저층에서 이 KYC를 받을 수 있는 유저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두 수치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이런 반복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파이 챌린지 또한 이 인게이지드 유저의 수와 KYC를 받을 수 있는 수의 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도 이 이벤트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코어 팀 니콜라스가 최근에 공유한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YC 초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스템에서 과거에 너무 많은 가계정이나 기타 정책 위반과 관련된 사용자로 표시가 됐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도록 연기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다시 풀어 얘기하자면 현재 참여 사용자 수는 약 4,700만 명이라고 해도 KYC를 받을 수 있는 현재 계정에 거의 KYC 기회가 지금 다 갔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500만 명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겠고요. 즉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KYC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전체 4,700만 명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KYC를 통과해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현재 KYC를 받을 수 있는 가능 계정 약 1,500만 명 정도 이 계정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가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저 수들이 100% 통과가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파이코어 팀에서도 언급을 직접 했지만 KYC 프로그레스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 중에 약 10%, 정확하게는 11%가 통과가 되지 말아야 될 계정으로 판명이 나거나 다른 이유로 완전히 고착된 계정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KYC 통과율이 100%가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뉴스에서는 이를 약 전체 80% 정도가 통과가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80%가 전체 4,700만의 80%가 아니고요. KYC에 가능한 유저 약 1,000만에서 1,500만 사이에 80%를 얘기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KYC 통과자 수를 보시면요. 3월에 약 380만 명에서 6월에 약 560만 명 즉 1분기 동안 180만 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만약 이와 흡사한 속도로 앞으로도 증가한다면 3분기에는 약 740만 명의 KYC 통과자가 나올 것이고요. 또 4분기에는 약 920만 명의 KYC 통과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양은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예를 들어서 한 700만 명 정도가 가능한 선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되자면 수치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올해 4분기부터는 오픈 메인넷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건이 만족이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내년 3월 14일이라면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건 수치의 문제고요. 단순 KYC의 문제일 뿐이고 생태계의 문제나 시장 전체 흐름에 또 큰 장애가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이 KYC가 다 된다 하더라도 오픈 메인넷의 시기는 언제든 또 자유롭게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픈 메인넷의 시기를 예측하고 싶다면 어차피 이것은 개발자의 마인드로 보지 않으면 예측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밸런싱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토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올해 파이데이 이후 2분기 안에서만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개발자 지갑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많은 앱 개발자들이 사실 이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파이챗몰에서 메인넷 지갑으로 개인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디앱에서 입출금 문제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매우 힘든 요소들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갑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개발자들이 보다 쉬운 파이 코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은 파이 앱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 관련 업데이트가 또 있었고요. 특히나 채팅 앱은 이렇게 UI만 바뀐 게 아니고 새로운 기능들을 보다 자주 개발하고 생태계 개발 및 유틸리티 생성에 중요한 독립적인 스케일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또 완성하였고, 또 매월 연속적으로 해커톤 이벤트가 가능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꼴로 파이 해커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매월 해커톤이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우승팀에게 10,000파이가 수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파이 생태계로 들어와서 개발이 손쉬어지게끔 코어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파이 D앱 생태계는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직접 개발한 파이어사이드 웹 3.0 SNS이죠. 출시가 되었습니다. 워낙 저도 이 앱에 대해서는 많이 리뷰를 해드려서 충분히 설명이 다 된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파이아트 채널을 통해서 또 이미지도 업로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에서도 서서히 활동할 수 있는 옵션들이 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넷.com을 출시함으로써 파이 생태계 외부의 세계에서 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또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이런 제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웹2 세계의 연결함에 따라서 파이오니어와 파이오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모두 파이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파이넷을 통해서 유틸리티 및 네트워크는 4,700만 명 이상의 참여 회원 커뮤니티로 제한되지 않고요. 곧 수십억 명의 웹2 사용자에게 도달해서 파이 및 웹 3.0이 제공하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또 소개해드렸던 웹 3.0 브라우저, 대표 브라우저가 바로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되겠는데요. 현재 활성화 유저가 약 6천만 명 정도 존재하고요. 일일 활성화 유저는 약 2,2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많은 작업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C로 이런 웹 2.0 기반에서 웹 3.0 기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층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 또한 이렇게 PC에서도 자유롭게 웹 2.0과 웹 3.0을 오고 가는 브라우저의 존재가 필요함을 항상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이런 파이넷이 출시가 됨으로써 아직은 개발의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이 코어 팀이 원하는 그 방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유저층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대의 웹 3.0 브라우저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 말고도 더 디테일한 다른 업데이트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1분기에서 2분기가 될 때까지 정말 다양한 업데이트가 존재했었고,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스스로 즐기면서 축하할 그런 사건들,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은 파이투데이의 의미를 다 같이 한번 되새겨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